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14개의 기본 영어 동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사 본래의 뜻을 통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본래의 뜻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한국말과 1:1 매칭을 시켜 번역을 하려는 노력 때문에 영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전문적으로 번역사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면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영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원어민은 영어 단어의 의미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만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해석되는 뜻이 많은 것은 우리말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해석에 현혹되어 수많은 뜻을 외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기본이 되는 뜻 한두 가지 정도만 외워도 영어로 회화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비트인데 기본 뜻은 반복해서 두드리다입니다. 드럼을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계속 반복해서 두드리는 것은 비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빗소리, 심장 박동 소리 등등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두드린 결과 두들겨 패다, 패배시키다, 이기다, 우월하다의 뜻이 파생됩니다. 한국말로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민은 모두 하나의 의미로 인식합니다. They saw him beating his dog with a stick. They saw him beating his dog with a stick. They saw him beating his dog with a stick. 그들은 그가 막대기로 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두들겨 패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She has beaten her own record of 3 minutes. She has beaten her own record of 3 minutes. She has beaten her own record of 3 minutes. 그녀는 자신의 기록인 3분을 경신했습니다. 레코드, 즉 기록을 반복해서 두드려서 이겨서 경신하다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영어 단어는 유형의 것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록도 두드려서 이기다 라는 이미지에서 기록을 경신하다의 뜻이 생깁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한국말 해석은 기본적인 뜻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 단어를 이미지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Nothing can beat the scenery of the world covered with snow. Nothing can beat the scenery of the world covered with snow. Nothing can beat the scenery of the world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뒤덮인 세상의 풍경을 따를 것은 없다. 여기서는 풍경을 두들겨 패서 이긴다라는 우월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풍경을 따를 것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각각의 한국말 뜻을 다 외우기도 어렵고 회화에서 사용하기에는 순발력에도 문제가 생기니 비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기억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어는 브레이크인데 현 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멀쩡하던 유리창이 브레이크하면 유리창이 깨지는 것이고 일에 열중하다가 그 분위기가 깨지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암호가 깨지면 암호가 해독되는 것이고 법을 깨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잘 동작하던 기계가 깨지면 고장난다는 뜻이 됩니다. 약속을 깨면 약속을 어긴다는 뜻이 되지요. 영어 단어의 뜻을 생각할 때는 항상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현재의 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브레이크가 됩니다. He broke the apple in half. He broke the apple in half. He broke the apple in half. 그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었다. 여기서는 원래 온전한 사과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 in half, 즉 반쪽으로 된 것은 사과가 쪼개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문장의 맥락을 통해서 한국말로 쪼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원래 브레이크에 쪼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He broke the window into pieces. He broke the window into pieces. He broke the window into pieces. 그는 창문을 산산조각 냈다. 깨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into는 안으로 움직이다의 뜻과 그 결과 어떻게 되다라는 결과의 의미가 파생됩니다. 따라서 창문이 브레이크, 깨진 결과 into 뒤에 오는 말 pieces, 즉 조각들로 되었으니 창문이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I think I broke your bicycle. I think I broke your bicycle. I think I broke your bicycle. 내가 내 자전거를 고장낸 것 같아? 잘 동작하던 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나타내면 고장나다는 것이 됩니다. He's always breaking promises. He's always breaking promises. He's always breaking promises. 그 사람은 항상 약속을 어겨요. 약속을 깨면 어기는 것이 되지요. He broke the world record in marathon. He broke the world record in marathon. He broke the world record in marathon. 그는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기록을 깨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Someone broke into my place. Someone broke into my place. Someone broke into my place. 누군가 내 집에 침입했어요. 깨고 들어오니 침입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into는 안으로 움직이다입니다. 평온하던 집에 누군가 들어오면 평온이 깨지겠지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bring입니다. bring은 무엇을 가지고 이동하다의 뜻인데 내 쪽으로 무엇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상대방 쪽으로 무엇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동하는 뜻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무엇을 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동하면 그 상황을 초래하다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첫 번째 예문은 Can I bring my friend to the party? Can I bring my friend to the party? Can I bring my friend to the party? 파티에 친구를 데려갈 수 있나요? 여기서는 친구를 가지고 파티장으로 이동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Bring the water to the boil. Bring the water to the boil. Bring the water to the boil. 물을 끓이세요. 여기서는 물을 끓는 상태로 이동하는 그림인데 to는 목적지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을 끓이다 라는 뜻이 생깁니다. The news brought anger to the public. The news brought anger to the public. The news brought anger to the public. 이 소식은 대중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서는 분노를 대중에게 이동시키는 그림이니 분노를 유발시키다라는 뜻이 생깁니다. 다음은 활용 빈도가 가장 많은 동사 중에 하나인 come입니다. come의 기본 이미지는 상대방에게 다가가다입니다. 영화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에 coming soon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뜻은 곧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는 뜻이니 고상하게 표현하면 개봉박두라는 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니 우리말로 해석하면 때에 따라 가다 또는 오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부르면 아이들은 I'm coming. 이라고 말합니다. 가고 있어 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고를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come을 사용합니다. 고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다라는 뜻이고 come은 상대방에게 다가가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가니 come을 사용합니다. 어떤 시기가 다가가면 시기가 도래하다 라는 뜻이고 상태가 다가가면 도달하다 또는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히려 헷갈리니 예문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When are you coming? When are you coming? When are you coming? 언제 와?
여기서는 유가 다가가니 너 언제 와? 라는 뜻이 됩니다. Winter is gone and spring has come. Winter is gone and spring has come. Winter is gone and spring has come.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니 도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The water came up to my chest. The water came up to my chest. The water came up to my chest.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물이 가슴까지 다가가니 도달하다 또는 차올랐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통역사가 되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어 단어의 한국어 번역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뜻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미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전식으로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일일이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지고 단어 본래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어민들은 영단어의 뜻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His dream will come true. His dream will come true. His dream will come true. 그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 true는 참, 사실이라는 뜻이고 사실에 다가간다는 뜻이니 실현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동사는 드랍입니다. 드랍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폴도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차이점은 대체로 드랍은 뭔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폴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폭탄을 드랍하면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고 계획이나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드랍하면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래로 떨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The temperature dropped nearly 20 degrees in 24 hours. The temperature dropped nearly 20 degrees in 24 hours. The temperature dropped nearly 20 degrees in 24 hours. 24시간 만에 기온이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온도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니 드랍입니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sharp drop in sales. Recently there has been a sharp drop in sales. Recently there has been a sharp drop in sales.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매출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니 매출이 급락하다라는 뜻입니다. I dropped history subject this semester. I dropped history subject this semester. I dropped history subject this semester. 이번 학기의 역사 과목을 포기했어요? 역사 과목을 드랍하면 역사 과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드랍의 한국말 뜻이 아래로 떨어뜨리고 내리고 감소하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모두 드랍으로 표현합니다. 드랍과 유사한 단어로 폴이 있습니다. 폴은 의도성이 별로 없는 경우에 사용하고 기본 뜻은 아래로 향하다입니다. 떨어지면 아래로 향하니 넘어지다, 낙하하다, 하강하다, 그리고 날짜, 요일 등이 특정 카테고리에 떨어지면 무슨 날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림에서 낙엽이 떨어져 어느 집의 땅 위에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엽이 어느 집의 마당에 떨어지는 이미지를 통해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날에 해당한다 라는 뜻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로 떨어져서 무슨 상태로 되다라는 뜻이 파생합니다. 예문을 보면 뜻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He fell badly and broke his leg. He fell badly and broke his leg. He fell badly and broke his leg.
심하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여기서 그가 아래로 향하니 넘어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Christmas falls on Friday this year. Christmas falls on Friday this year. Christmas falls on Friday this year. 올해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다. 이 문장은 크리스마스가 아래로 떨어져서 금요일이라는 카테고리에 떨어지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에 해당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This book falls under different genre. This book falls under different genre. This book falls under different genre. 이 책은 다른 장르에 속한다. 이 책이 어느 장르 아래로 떨어지는 이미지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단어들이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확장되니 생각의 폭을 넓혀야 영어를 보다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He always falls asleep after drinking. He always falls asleep after drinking. He always falls asleep after drinking. 그는 술을 마시고 나면 늘 잠이 든다. asleep은 잠든 상태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잠든 상태는 아래로 향하는 이미지이니 fall을 사용합니다. fill의 기본 뜻은 채우다입니다. 물리적으로 물을 채우거나 가솔린을 채워도 fill이고 충치를 땜빵하는 것도 채우는 것이니 fill입니다. 또한 무형의 것으로 행복을 채울 수도 있고 직업의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He's filling his car with gas. He's filling his car with gas. He's filling his car with gas. 그는 차에 주유하고 있다. 기본 뜻인 채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I got the cavity filled. I got the cavity filled. I got the cavity filled. 충치를 때웠다. 충치가 생긴 공간을 채우다이므로 fill입니다. I was filled with happiness. I was filled with happiness. I was filled with happiness. 나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이 문장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채웠네요.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Many companies use this program to fill job opening. Many companies use this program to fill job opening. Many companies use this program to fill job opening. 많은 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원을 채용한다. 일자리를 채우는 것도 fill입니다. fill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뜻이 왜 이렇게 많고 서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이유는 우리말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관성은 fill의 기본 뜻과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는지를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 단어의 우리말 해석에 매달리지 말고 영어 단어의 기본 뜻을 이미지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동사는 hold입니다. hold는 뭔가를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붙잡다, 껴안다,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잡고 있는 것은 물체뿐만이 아니라 경기장이 사람을 잡고 유지하면 수용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철봉을 잡고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 견디는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잡고 유지하면 억누르다 라는 뜻이고 꿍에 있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 He was holding a gun. He was holding a gun. He was holding a gun.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다. 권총을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The World Cup was held in Korea. The World Cup was held in Korea. The World Cup was held in Korea.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다. 월드컵이라는 경기를 잡고 유지하면 우리말로 개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This stadium can hold up to 1,000 people. This stadium can hold up to 1,000 people. This stadium can hold up to 1,000 people. 이 경기장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경기장이 1,000명을 잡고 유지하니 1,000명을 수용하다라는 뜻이겠네요. Are you still holding against me? Are you still holding against me? Are you still holding against me? 아직도 나한테 꿍해 있어? 여기서 against는 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대항하는 상태를 잡고 유지하니 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hold는 많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나 모두 뭔가를 잡고 유지하는 이미지이고 원어민은 같은 한 가지 의미로 인식합니다. keep은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입니다. 즉 연속성이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유지하고 있으니 보관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 생기고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속에 계속 유지하면 비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다가 됩니다. I'll keep your bag safe. I'll keep your bag safe. I'll keep your bag safe. 내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 가방을 안전하게 잘 계속해서 유지하니 보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 이 이불이 너를 따뜻하게 해줄 거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She keeps bothering me at school. She keeps bothering me at school. She keeps bothering me at school. 그녀가 학교에서 날 계속 괴롭혀. 여기서는 keep 뒤에 동사 bothering 이라는 동작을 유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keep 플러스 동사 ing가 동작을 계속하다라는 뜻으로 외웠을 기억이 있을 겁니다. keep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이니 당연한 해석입니다. 귀찮게 하는 동작을 계속하니 계속 괴롭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I'll keep watching him. I'll keep watching him. I'll keep watching him. 그를 계속 지켜볼게요. get은 나아가서 잡다라는 뜻인데 비슷한 의미로 take가 있습니다. take는 적극적으로 주어가 결정하여 뭔가를 잡아서 내 것으로 하는 이미지인데 그에 반해서 get은 뭔가를 가지려는 적극성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는 뜻으로의 얻다입니다. get은 나아가서 잡다라는 뜻에서 그 결과 얻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사다, 잡아서 움직이게 하다의 뜻이 나오고 나아간 결과 어디에 도착하다의 뜻이 나옵니다. 나아가서 잡은 결과 어떤 상태가 되다 또는 어떤 상태로 변하다 라는 뜻이 되고 이 뜻은 점점 무엇이 되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평온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로의 변화라든지 해가 져서 날이 밝다가 어두워질 때의 변화 등에 사용됩니다. I've got a new job. I've got a new job. I've got a new job. 나 새 직업을 구했어? 일자리에 대한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지 구직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get이 사용되었고 일자리를 구했다 라는 뜻입니다. He went to the shop to get some milk. He went to the shop to get some milk. He went to the shop to get some milk. 우유 사러 가게에 갔다. 가게에 가서 우유를 집어들다라는 이미지는 사다라는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취하다라는 뜻의 take를 사용하면 경우에 따라서 훔치다라는 뜻으로도 됩니다. When will we get there?
When will we get there? When will we get there? 우리 언제 거기에 도착해요? 나아가다 라는 뜻에서 그 결과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Everybody gets old. Everybody gets old. Everybody gets old. 누구라도 늙는다. get은 점점 서서히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올드한 상태로 점점 나아가니 늙는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날이 어두워진다. 여기서도 get은 점점 서서히 나아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He got angry at the news. He got angry at the news. He got angry at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화가 났다. 여기서 get은 서서히 나아가서 그 결과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go입니다. go는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다 또는 움직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go 뒤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오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옵니다. 음식이 나쁜 상태의 방향으로 향하면 음식이 상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I'm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I'm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I'm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나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여기서 went to bed는 너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는데 그 목적지가 침대이다 라는 뜻이고 잠자러 간다는 뜻입니다. How about going shopping? How about going shopping? How about going shopping? 쇼핑하러 가는 게 어때? 고 쇼핑은 쇼핑으로 향한다는 뜻이니 쇼핑하러 가는 게 어때? 라는 의미입니다. Things go wrong. Things go wrong. Things go wrong. 일이 잘못되어 간다. wrong.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 일이 잘못되어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The egg went bad. The egg went bad. The egg went bad. 그 달걀은 상했다. bad. 나쁜 상태로 향하니 그 달걀은 상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make입니다. make는 없던 거를 새로이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불을 만들면 불을 피우는 것이고 소음을 만들면 소란을 야기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게 만들면 무엇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을 낸다는 뜻이 되지요. 예문을 보면 I like to make Korean food. I like to make Korean food. I like to make Korean food. 나는 한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 없던 걸 만들다라는 기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He made a fire. 그는 불을 피웠다. 불을 만드니 불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He made a noise. 그는 소란을 피웠다. 소음을 만드니 소란을 야기한다는 뜻입니다. He make me clean the room. 그가 나에게 방 청소를 시켰다. 나를 청소하게 만들었으니 청소를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I'll try to make time for my wife.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할게. 시간을 만드니 시간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put입니다. put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을 갖다 놓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갖다 놓는지에 따라 우리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Don't forget to put the book on the table. Don't forget to put the book on the table. Don't forget to put the book on the table. 여기서 Put the book on the table. 은 책을 탁자 위에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은 책을 탁자 위에 놓는 것 잊지 마라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I put lotion on my face. I put lotion on my face. I put lotion on my face. 나는 로션을 얼굴에 바른다. 여기서 Put lotion on my face. 는 로션을 얼굴에 갖다 놓는다 입니다. 그러니 의미는 로션을 얼굴에 바르다 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She puts her name in all her books. She puts her name in all her books. She puts her name in all her books. 여기서 Puts her name in all her books. 이 말은 이름을 모든 책 안에 갖다 놓는다는 말이니 이름을 모든 책에 써 넣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문장은 This puts m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This puts m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This puts m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이 말은 이것이 나를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어려운 상황 안에 갖다 놓는 다이니 어려운 입장에 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take는 잡아서 내 것으로 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잡다,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이 생기고 시간을 내 것으로 하면 그 시간이 걸리다. 교통수단을 잡아서 내 것으로 하면 그 교통수단을 타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잡아서 내 것으로 하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잡아서 내 것으로 하는 대상이 다양해서 한국말 해석이 다양합니다. take는 적극적으로 잡아서 내 것으로 하다는 뜻인데 때로는 도둑질하다, 갈취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문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비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산을 가져가라. 저기에 있는 우산을 잡아서 내 쪽으로 하여 가지고 가다는 이미지입니다.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공항으로 데려다 주세요. 데리고 가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I'll take this shirt. I'll take this shirt. I'll take this shirt. 이 셔츠로 할게요. 잡아서 내 것으로 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Take this medicine 3 times a day. Take this medicine 3 times a day. Take this medicine 3 times a day. 이 약을 하루 3번 드세요. 잡아서 내 것으로 취하니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시간을 잡아서 내 것으로 하다 해서 그 시간이 걸리다 또는 시간을 가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말에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라 라는 말이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o you take credit cards? Do you take credit cards? Do you take credit cards? 신용카드 받나요? 가게에서 점원이 카드를 잡아서 자기 쪽으로 가져가서 기계에 끌겠죠? 그러면 카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She won't take my advice. She won't take my advice. She won't take my advice. 그녀는 내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잡아서 내 것으로 하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본 동사 14개를 모두 마칩니다.
영어 단어를 볼 때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뜻이 유형과 무형의 것 모두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전치사인데 전치사 또한 유형과 무형의 것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의미가 확장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